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최장투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전 올해 4년차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현재 약 1억 원 정도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주에는 7천만 원, 그리고 성장주에는 3천만 원으로 배당 7, 성장 3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 기사를 하나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빚지는 20대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리볼빙이란 카드 대금의 일부를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29세 이하의 리볼빙 연체율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2019년 말 29세 이하의 리볼빙 연체율은 1.6%였으나 4년 새에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의 연체율은 0.4%포인트 올랐죠. 40대, 50대는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령대별 신용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20대의 신용대출 잔액은 7조 4,494억 원으로 같은 해 1월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30대도 신용대출 잔액이 28% 늘었는데요. 반면 40대의 증가율은 16.5%에 그쳤습니다. 청년층이 자신의 상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고금리 상품인 리볼빙을 이용했다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이 부족한 고객이 연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이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큰 대출성 상품이거든요. 금리가 높은 데다가 여러 달 연속으로 이용하게 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달 8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가 15.69%에서 18.03%라고 하니 굉장히 높죠. 그럼 이쯤에서 제 유튜브 시청 연령대를 한번 볼까요? 만 35세에서 44세까지 연령대가 33.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만 45세에서 54세까지의 연령대가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만 25세에서 34세까지 연령대가 22.7%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비중을 30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대가 차지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는 제가 포스팅하고 있는 블로그에서도 연령별 사용자 분석을 해본 결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나 제 유튜브, 블로그의 관심도만 보더라도 많은 20대 청년들이 아직 재테크, 투자라는 것에 관심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채널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20대, 30대 중에 핫한 비트코인을 전혀 하지도 않고요. 성장주나 레버리지 위주의 투자자도 아니고 주로 배당주 위주의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만을 토대로 현재 20대 친구들이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 주위에 20대 지인들을 봐도 아직까지 투자나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지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혹여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관심이 적다는 것,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 중반에는 경제나 금융에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공백기 1년 정도를 가지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성의 경우 27세에서 28세, 여성의 경우 25세에서 26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또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한 달에 대략 200만 원대의 큰 돈이 나에게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의 근로를 통해 나온 소득이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노고를 치하하며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자신에게 선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필요 이상의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에 맞게 어느 정도의 저축률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SNS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SNS에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좋은 옷, 좋은 차, 비싼 음식들의 비용을 지불하죠. 본인이 고소득이거나 집안 자체가 워낙 부유하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하는 것이 경제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핵심은 역시 본인의 소득에 맞지 않은 필요 이상의 많은 것입니다. 자동차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20대에 열심히 일해서 3천만 원을 모아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물론 직장이나 가정의 일 등 필요에 의해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단순 계산하여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던 할부로 구매하던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라는 말은 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여러분은 3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연평균 8%씩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만 원씩 미국 ETF를 적립식 매수했던 여러분의 적립식 금액은 100만 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소모품비로 먼 훗날 크게 증식되어 있을 여러분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지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혹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또래를 발견하게 된다면 속으로 부럽다.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저 차, 현금으로도 살 수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좌절감과 우울함에 시달려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 행복과 보람을 느낄 때도 좌절과 불행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신비, 주거비, 식비, 기타 품위 유지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직장을 통한 근로소득이겠죠.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평생 일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대체제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대체제라는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뜻했습니다. 나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체력이 좋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를 가리켰죠. 하지만 이제부터 그 대체제라는 것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을 겁니다. 키오스크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많은 매장을 방문해 봐도 키오스크가 없는 매장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키오스크의 영향으로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는 캐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마는 최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손으로 들어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바퀴가 달려서 같은 무게라도 더 적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인력거가 교통수단으로 등장했고요. 한 명의 운전수만 있고 말이 끄는 마차도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자동차,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기계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삶 속으로 침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옷까지 갖춰 입고 그 침투율을 더더욱 가파르게 올릴 겁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이 회사는 의료용 로봇 수술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로봇 수술인 만큼 인간보다 더 정확히 수술을 해낼 확률이 높겠죠? 10명의 의사가 있는 병원이 이 기기를 들여오게 된다면 아마도 8명의 의사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2명의 의사는 병명에 대한 진단, 그리고 수술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기기에 입력하는 정도이겠죠. 이처럼 해당 직군 자체를 전부 기계에게 빼앗기지는 않을지언정 인력을 필요로 하는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10명 중 살아남는 2명이 된다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0명 중 일자리를 잃게 되는 8명이 되어보는 생각도 해봐야 하는 거죠.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먼 미래니 지금 당장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하며 스마트폰 세상에 온 것이 2007년입니다. 이후 불과 5년이라는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죠. 지금은 먼 미래라며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이렇게 깊게 침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빨리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88년도에 대한민국 기대 수명을 몇 살로 계산했는지 아시나요? 네, 고작 70세입니다. 70세까지 인간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금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요즘은 80세에 돌아가셔도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는 세상이 왔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쯤에는 환갑이 온 동네의 큰 잔치였습니다. 1960년에는 평균 수명이 고작 53세였고
1920년대 출생자들부터 평균 수명이 환갑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83.6세이며 요즘 환갑은 직계 가족들과의 식사 혹은 여행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OECD 보건지표에 따른 기대 수명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은 1위로 의료비 지출, 2위로 교육, 3위로 소득을 꼽고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2021년 기준 83.6세이지만 앞으로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제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요즘 세상입니다. 일단 불과 50년 전과 지금의 기대 수명만 봐도 눈에 띄게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에 생기 넘치는 젊은이였을 지금의 노인들의 빈곤율이 2021년 기준 42% 정도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노인 10명 중 4명은 생계에 허덕여 삶을 간신히 이어나가는 분들인 셈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인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 YOLO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소비는 단순히 무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충동 구매와 구별된다는 그럴듯한 의미로 포장하고 있지만요. 만약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10억이라는 한정된 자원만을 사용하여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주저없이 젊었을 때 절약해서 훗날 나이가 들었을 때 모아놓은 돈을 사용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서 뭔가 나이 먹고 돈까지 없으면 더 서러울 것 같더라고요. 궁상을 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약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절약해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본인의 품위 유지비, 취미 생활을 전부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절약과 궁상은 다르고요.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때에 소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삶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누구보다 기쁘게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동적인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복이라는 명목하에 스스로를 포장하며 과소비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절약해서 아낀 돈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화폐를 모으는 것보다 가치가 상승하거나 적어도 보존되는 자산과 나의 돈을 바꿔주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미국이라는 투자처를 선택하여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스스로 되뇌입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고 말이죠. 미국 주식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과가 좋은 투자처입니다. 오랜 기간 절약해서 모은 소중한 자금을 투기로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은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투자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유독 영상의 길이가 더 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생각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점이 다르시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전 최상투였습니다.